100만 IT 관리자를 위한 IT 관리자에 의한 전산팀 맞춤 인포테인먼트 방송 샘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22회 해외 전산쟁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샘팍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단연간 아주 아름다운 경험을 쌓은 분을 한번 모시고 해외 전산쟁이들은 뭐 어떻게 살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애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데이빗 소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갑자기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 이렇게 부르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 또 이 100만 IT 관리자분들한테 그 데이빗 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네네. 웃어도 돼요, 웃어도 돼. 이게 원래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조금 그런데, 다들 조금만 지나면 다 아주 아름답게 적응 잘 합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동안 주로 외국계 회사에서 한국과 이제 외국,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런 등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두 달 정도 전에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조그만한 이제 구멍가게를 하나 열고 일을 하고 있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잠깐만. 10년을 넘게 외국에서만 쭉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10년 넘게는 아니고 주로 이제 외국에서 다 합하면 한 4년, 5년 정도 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한국 정도에서 이제 그 정도 5년 토탈해서 10년은 이제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예 거주도 하신 적도 있고 한국과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들도 하신 적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시라는 거네. 네네. 뭐 외국에서 그냥 뭐 거기서 1, 2년 계속 이제 프로젝트가 길어지면은 거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였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잠깐 이제 거기 들어가 있다가 뭐 한 2달 있다가 여기 잠깐 와서 일주일 있다가 또 거기 가서 뭐 한 5달 있다가 뭐 여기 와서 뭐 2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한 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력서를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력서 쓰면은 막 한 백과사전만큼 페이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메인 것만 딱 잡아서 이게 한국 거면 그냥 한국 걸로 하고 외국 걸로 됐으면 외국 걸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외국과 한국을 오작교처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아예 거기에 좀 그 사신 적도 있고 그런 기간이 뭐 외국에 순수하게 계신 것만 해도 한 5, 6년 넘어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한 것까지 총칭하면 10년 정도 되고 보면 전산쟁이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개발 쪽도 있고 뭐 프로젝트만 전담으로 하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뭐 PM 역할 하시는 뭐 그런 쪽 업무도 있고 아니면 뭐 인프라 담당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쪽 일을 좀 많이 하신 거예요? 저는 주로 PM이었고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냥 일반 서포트 업무로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짬이 나도 차니까 이제 관리자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PM으로 넘어가서 이제 PM 역할을 하고 한국에 와 있을 때는 뭐 그냥 서포트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롤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뭐 상황이 부여가 되면 PM 역할도 했다가 또 그 해외 현지로 나가 있을 때는 그 현업 쪽에 그쪽 현지에 있는 현업 사람들이랑 같이 관리자 역할도 했다가 멀티롤로 업무를 수행하신 거네. 네, 뭐 처음에는 다 PM으로 뽑는데 가서 보면 뭐 다 내가 IT인지 어드민인지 공사장 하는 사람인지 모르게 그냥 다 하는 거죠. 그게 참 그런 거. 이런 게 또 뭐랄까 꿀팁이 될 수가 있는 게 그 또 해외로 쪽으로 나가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면은 항상 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그 리콰이어먼트들이 정해져 있는 이 포지션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쭉 올려놓긴 하지만 막상 가보면 또 이게 뭐야 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좀 그런 거를 좀 캐치하셔야 돼. 그 JD를 절대 다 믿고 가면 안 돼요. 회사에서 나오는 JD는 그냥 이런 게 기본이다.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요청에 따라서 더 하게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너의 그 회사 사정이나 너의 그치. 영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음,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저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외국계 회사들이나 아니면 해외 쪽은 진짜 JD를 그래도 그나마 지켜가려고 좀 노력은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JD 외에 업무가 만약에 부여되면, 예를 들면 IT로 갔는데 갑자기 무슨, 어, 회사 내 뭐, 그 냉장고 관리를 해. 뭐 아니면 어, 뭐 극단적으로 뭐, 뭐 정수기 관리를 해. 근데 이런 일을 제가 실제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전에 회사를 이제 옮기려고 알아볼 때, 네. 좀 웃긴데, 그, 그 IT 매니저라고 해서 제가 포지션이 오픈돼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보러 갔었는데, 갑자기 JD에 퓨리파이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그, 정수기, 그리고, 리프리지레이터, 뭐, 이렇게, 내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냉장고,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 지금 여기 현재 상황이 IT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고, GA 업무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신 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거든, 내가. 아니, 무슨 나한테 냉장고 관리를 하라고 그래. 아니, 뭐, 말이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일단 네. 포인트는, JD만 믿고 가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JD를 바탕으로 실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걸 검증을 한번 하는 단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상황에 그렇죠. 네. 따라서는 JD 외의 거를 한다고 해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기회가 될 때도 있으니까 적절히 센스껏 그거는 캐치를 하는 점이 좀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 네. 네. 어, 다시 우리 또 데이비님 말씀하시는 걸로 좀 돌아오면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가들을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레이시아에도 있었고, 싱가포르에도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중동으로 가서 사우디 사막에 이제 들어가 있다가 UAE로 갔다가 두바이, 어차피 UAE, 두바이는 같은 그 UAE 토호국이니까 그 나라들 아, 7호 토호국이잖아요. 7개 나라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아니, 난 몰랐지. 내가 갈 거기 일이 이제 없어가지고. 7개 나라가 UAE 이제 연합국이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 거기서 어차피 다 사막이라 잘 몰라 이게 어느 나라인지. 국경이 없어요? 혹시 나라가 나라를 지나가는데? 아니, 국경이 있지. 근데 검문소가 주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국경 검문소인지 주 검문소인지 네. 헷갈려요. 그냥 계속 검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막 한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예, 사막 한가운데 사우디 있을 때는 이제 샤이바라는 그 붉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고, 아, UAE도 이제 그 옆으로 넘어가면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또 사막에 있다가, 이걸 또 차로 다니니까 이거를 뭐 비행기로 탔으면은 뭐 다른 나라 가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차로 다니면은 그런 느낌도 거의 없어요. 아니, 그, 사막 한가운데를 그러면 이제 진짜 찝차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거 나 혼자인데. 혼자서 그렇게 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큰 베이스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하는 거 하고 이제 그거 일 끝나고 나면 이제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차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와, 거기는 이제 내가 갔던 거는 이제 나는 이제 계약자로 갔으니까 이쪽 계약이 끝나면은 원래는 이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 이제 요청을 하면 다른 쪽에 가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가 이제 거기는 뭐 현대, 삼성 이렇게 있으니까 그쪽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아람코나 이런 그 중동 쪽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같이 하자고 하면은 그거 끝나고 뭐 잠깐 한국 왔다가 다시 그쪽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다시 그거 끝나고 다시 또 한국 왔다가 또 절로 가고 참, 무슨 외국 나가는 거를 무슨 마을버스 타고 옆 동네 넘어가는 것처럼 진짜 많이 다니셨네. 아 이제 아,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아 이게 외국 나가는 게 좋다 했는데 이거를 계속 하면 아 힘들어져 이제 아니, 진짜 얘기만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
힘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그래도 뭐,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아시아권이고, 그리고 좀 대도시권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서, 뭐, 나름 생활하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중동은 가면 진짜 사막밖에 없는데, 아, 좀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많이. 그렇죠. 거기 이제 그나마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은 좀 괜찮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차 하나 딸랑 줘요. 갑자기 차키 음,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너 이거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음,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어디라고. 지도, 아랍어로. 나 여기 가는데 아랍어를 뭐 조금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아, 표시를 진짜요? 해줘요. 그래서 이제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물어보면 이거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 서류랑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럼 내가 가기도 하고 예, 나도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예. 다른 사람하고 이제 운전자가 있으면 좀 편한데 운전자가 없이 나 혼자 이제 찾아가야 되면 그냥 그거 보고 찾아가는 거죠. 막 12시간씩 직선만 운전하고 간 적도 많이 있어요. 12시간. 아니, 직진이야, 직진. 직진. 사막 한가운데 직진 12시간. 아니, 기름 그, 떨어질 때까지. 기름, 기름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거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러면은 거기 이제 신고하잖아요. 자기네들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면은 헬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차 있으면 와가지고 너 괜찮냐고 물어봐요. 좀 사이즈가 다르다. 뭐, 보통,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그런 순찰하시다가 문제 사막 생기면 순찰대. 도와주는데, 거기는 뭐 사막 순찰대야, 그러면 진짜? 그냥 와, 이제 뭐 갑자기 뭐 중간에 뭐 이제 걔네들도 우리 119처럼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신고가. 뭔가 아, 이상하다. 차가 있는데 막 갑자기 차가 한 대 그냥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 도로가 음, 아닌 다른 데 가 있다. 뭐 이러면은 100% 이제 기름 떨어져가지고 거기는 주유소가 우리처럼 막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한 200km 가야 뭐 주유소 하나 나오고 뭐 차로 운전 5시간 가야 주유소 하나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서산쯤 가야지 이제 서산쯤 가야지 저기 주유소 하나 발견할 수 있고 만약에 뭐 그 루트가 조금 애매하면은 한 뭐 그 창원 마산쯤 와야지 또 뭐 주유소 하나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이네요.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아니 이게 너무 이질감이 있어서 지금 저는 그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왜 미션 임파서블 있잖아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거기.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그 왜, 그 중동에서 이렇게 촬영했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딱 그 생각이 나네, 지금. 그 사막에 거기 이제 무슨 호텔 되게 높은 두바이 호텔인데 그게 예, 거기 그 이제 삼성물산에서 지었던 거, 그거, 네, 그거 이제 모래바람, 모래폭풍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그걸 모래바람이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오는 그냥 조금 센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래사장 사막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는 거니까 아, 모래가 엄청나게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래가 날리면 이게 좀 많이 날린다 싶으면은 앞이 안 보일 정도까지 돼서 전부 다 야,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야, 그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도 잘 안 되네. 그렇죠. 그거 한번 몇 번 겪어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니, 거기다가 왜 온도도 뭐 사막이니까 또 뭐 오죽 덥겠어요? 거기 이제 오전 한 10시 정도 되면 한 40도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오전 10시요? 낮 10시? 그러니까, 낮에 10시 정도 되면 AM으로 예. 40도가 이제 넘어가서 와, 뜻이 넘으면 이제 60도인데 거기 온도계를 일부러 갖다 놨거나 얼마인지 보려고 와. 갖다 놓는 족족 밖에 내놓으면 온도계가 다 깨져요. 그거. 대신에 또, 그, 해가 지고 난 다음엔 또 되게 춥다면서요. 예, 지면 또 막 영하로 떨어지고 사람 살 데가 못 되네, 거기 진짜 사람 살 데가 못 되네. 근데 이제 걔네들은 축복받는 나라죠. 거기는 석유가 있으니까. 땅 파면 가스 있지 흙도 그 고운 흙이라고 건축할 때 쓸 수 있는 흙이 나와요. 걔네들은. 그래요? 네, 그 흙이 일반 흙이 아니고 아, 골재 이제 실제로 건축할 때 우리 막 고운 흙 막 뿌려가지고 시멘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만드는 그 흙이 천연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의 정제를 할 필요 없는 애가. 진짜 그거네. 왜 어른들이 농담처럼, 야, 땅을 파봐라.
뭐 10원짜리 한 장이 나오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땅 파면 진짜 돈 나오네, 거기는 그냥. 거기는 이제 일부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는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거죠. 아니, 아까 저기 뭐야, 아랍어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간단하게 한두 마디 정도 얘기해 줄 건 없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지금 생각나는 건 아살라미 알라꿈, 인샬라, 뭐 이런 거죠. 아살라미 무슨, 약간,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항상 거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죠? 아살라미 알라꿈이 이제 뭐, 안녕하세요 인사인데, 아, 일종의 이제 신한테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거라고 해서 아살라미 알라꿈이라고, 이제 내가 아, 너를 축복한다, 뭐, 안녕하냐, 뭐 이런 거 그게 물어보고, 우리로 치면 그냥 인사말이네, 그냥. 인사말이고, 이걸 할 때 이제 그 볼에다 뽀뽀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 볼 터치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쪽쪽 소리 내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볼만 터치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아, 인샬라 이러면서 음, 신에게 축복을 이렇게 하면서 음. 아살라미 알라꿈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인사인 거죠, 그게. 그게 인사구나. 좀, 네. 색다르긴 하네요. 아니, 중동 쪽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론 뭐 80년대 뭐, 그때 뭐 중동 붐이 불면서 많은 뭐, 그, 건설 인력들이 넘어가서 뭐 실제로 뭐 근무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세대에는 사실 이렇게 좀 낯설잖아요. 거기 같이 갈 계기도 별로 없고, 거리도 거리고. 그렇죠. 네. 거기 그러면, 그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동까지 이렇게 막 여러 나라들을 이제 돌아다니셨는데, 그러면 여기를 외국을 처음에 나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외국계 회사 이제 있다가 거기 이제 IT 그 부서가 그냥 없어졌어요.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의 IT 부서가 사라졌다? 네, 그래서 이제 통폐합 돼가지고 다른 회사로 걔네들이 IT 부서를 이제 팔아가지고 아웃소싱 아, 됐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내 자리는 그럼 어디로 갔니? 물어봤더니 말레이시아로 갔대요. 그래서 그 포지션이, 네, 그 포지션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 아, 이제 연락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인터뷰를 하고 뭐 외국인들한테도 뭐 인터뷰하고 거기 한국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도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아, 타 회사로 넘어간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계기는 원래 본인이 속해 있던 부서가 통폐합이 되면서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네. 그 계기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뭐 원래는 안 뽑아준다고 하다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 한마디도 근데 이제 내가 원래 여기 IT였고 그 당시에 그 IT 부서에 이제 나랑 이제 두 명이 더 있었는데 그 두 명이 자기 둘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한 명이 이제 와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고 강하게 음, 푸시를 해줬죠. 그런데 이제 원래 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겠네. 영어를 못하지만 아니, 그 부분이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되게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뭐 에피소드 보면 이 전산쟁이 분들이 참 능력도 출중하고 좋은 분들이 많은데, 본인의 능력이 평가절하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어. 우리가 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본인은 지금 이렇게 뭐 10년 가까이 외국에서 이런저런 생활을 했는데, 맨 처음에 영어를 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얘기인데 예. 가서 배를 좀 굶으니까 배 아니 밥을 먹고 싶은데 내가 아. 영어가 통해야지 밥을 한 이틀 조금 굶었거든요, 진짜 내가. 말이 안 돼가지고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 식당 가가지고 막 두리번거리고 아, 그러다가 이제 그 이틀 정도 굶고 예, 이제 말레이시아니까 예, 거기 이제 조그만한 카페 겸 식당이 있었어요. 제가 음, 사는데 사이버자에 있었는데 푸트라자야 음, 사이버자야라는 그 일종의 여의도 같은 말레이시아 내 음, 도시니까 하나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숙식을 하고 있다가 아니 숙식을 처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짐 풀고 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뭐 근처에 아, 식당이라고 있어가지고 뭐 간신히 택시 타고 이제 갔더니 내가 돈을 일부러 가져갔거든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래 음. 돈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영어를 못 해갖고 계속 못 시키는 거예요. 와, 서글프다. 눈물 난다고, 진짜, 근데. 그래서 앞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듣고 이제 그때 처음 프리스 한마디 하면서 이제 시작한 거. 아, 진,
진짜 생 날것으로 배우시기 시작하신 거네. 그러고 이제 회사 가면은 또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응. PT를 하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프라브럼, 노 프라브럼, 디스. 아,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 뭐 책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귀를 뚫고 말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냥 배운 거네. 그렇죠. 이제 아,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욕으로 더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원래 뭐 영어 외국어 배울 때 그 첫 번째 단계는 욕부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회사에서 PT를 하는데 영어로 욕이 나오니까 그런 거네. 뭐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들이 누가 봐도 100% 외국인인데 눈 파랗고 머리 노랗는데 이런 삐 하는 거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겠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라 했죠. 나한테 아. 아니 언어 그러면 그 영어가 이렇게 정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도 안 될 정도로 그냥 완전 제로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그래도 일할 수 있고 뭐 필요한 건 얘기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되셨던 것 같아요. 6개월 딱 있으니까 말레이시아 뭐 회사에 있었으니까 또 아, 회사 회사에. 이게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월급을 영어도 한마디 못 하는데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또 음, PT도 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뭐 가가지고 뭐 너 잘한다 못한다 얘기도 해야 되고 싸울 음. 건 또 싸워야지. 우리 또 파이터니까. 우리 전산쟁이들이 피가 있어. 이 올라오는 게 있어. 아니,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궁금한 건데, 거기를 넘어갔을 때, 말레이시아로 처음 넘어갔을 때, 그럼 뭐, 네. 숙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었어요? 그 회사 측에서 제공을 좀 해준 거였었어요? 아니 회사에 있는 이제 한국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아, 또 바로 구하고 아니, 그게 그래도 집이 쉽게 구해졌었어요? 집이 쉽게 안 구해졌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무조건 구해갖고 들어갔죠. 야, 진짜 그냥, 그런 게 아니니까. 완전 그냥 생존이네, 생존. 예, 어, 그런 식으로 아니, 요즘은 뭐 이렇게 막 구하고, 뭐 누가 있는지 물어보고, 뭐 차가 얼마냐, 뭐 음.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또 맞죠. 필요한 거니까. 그게 필요한 건데, 제가 이제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 거의 10년 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정보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치. 이거를 뭐 인터넷에 때려친다고 아는 것, 네이버에 물어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간 사람도 없고, 아예 옆에 레퍼런스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네. 그냥 생 가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회사 측에서 뭔가 그거를 좀 배려를 해준 건 아니고, 그냥 급여에 뭐 조금 그런 부분은 뭐 생각을 해준 이제 거고, 급여는 구하고 뭐 당연히 하는 건 이제 직접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그런 거죠. 뭐 은행 가서 계좌 하는 것도 은행 가가지고 나 뱅크 어카운트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아, 해야 돼?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create bank account.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그냥 눈물 나게 계셨네, 눈물 나게. 그럼 처음에 넘어가서 한동안은 뭐 적응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간 보내고 하다 보면은 뭐 외롭다 뭐 이런 생각은 아예 들 짬도 안 나겠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없고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이제 말이 좀 통하니까 그때서야 아, 이제 뭔가 조금 보이는 거지. 음, 그 전에는 아예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밥 어디서 어, 가서 먹을지도 지금 밥 오더를 못 하는데. 음. 이틀 동안 굶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일단 뭐 말이 물론 모든 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가장 제일 힘든 첫 번째가 이제 말이고 그 다음으로 못지않게 좀 힘든 게 그럼 문화의 차이가 있을 건데 네. 특히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폴 뭐 더더군다나 중동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문화권이 좀 다르잖아요. 말레이시아나 싱가폴은 또 다민족 국가고 여러 사람 뭐 인도 사람 뭐 그리고 중국계 화교 그리고 원래 원주민들 막 이렇게 되게 믹스돼서 사는 데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우리가 모를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정도로 좀 우리랑 좀 단절돼 있잖아요, 문화적으로는. 근데 처음에 가서 할 때 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달라서 좀 힘들었던 점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말레이시아 있을 때는 오히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편했어요, 나는. 아, 그래요?
예, 거기도 이슬람권이 있으니까 막 계속 뭐라고 하지? 이슬람의 그 시간마다 그 노래 틀어주고 뭐 기도해야죠. 어. 예, 기도하고 뭐 그때만 되면 다 일을 하다가 막 다 나가버리고 막 이런 미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시간만 되면 다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어려웠는데 아, 그거 빼고는 사는 데는 오히려 지금 도시에 있고 영어 조금만 하면은 뭐 내가 가서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데 다 갈 수 있고 하니까 오히려 나는 편했어요, 그게.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그 기도하는 거 얘기하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저도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인도 쪽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도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였나 보다. 근데 이제 인종을 보니까 약간 이슬람 문화권인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하루에 두 번인가 있는 것 같았어. 하루에 두 번인가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여기서 발을 씻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발? 발은 집에 가서 씻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 그러더니 자기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실을 알려달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니 기도실도 없거니 발 씻는 데도 없어서 일단은 그래 씻는 건 일단 화장실 가서 해결을 하고 해결을 하고 기도실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팅룸에서 하는 건 좀 사람들이 놀랄 것 같고 서버룸을 열어줬지. 서버룸을 사라고. 그러더니 그 아저씨 하면 메카가 어느 방향이냐고 나한테. 아 내가 네. 무슨 방향인지 모르겠고 그거는 인터넷을 물어보라고 그거는. 동쪽이 동쪽. 와, 내가 그래서 갑자기 저도 기억이 나요. 그쪽 친구분들, 그쪽 엔지니어들이 좀 있잖아요, 보면, IT 쪽에.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친구들 딱 시간 되면 갑자기 우리 막, 지금 막 에러 잡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예, 음, 당황스러운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그 나름 친구들 걔네들, 문화니까. 문화니까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죠. 자기네들 음, 문화인데. 근데 보면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는 그래도 그렇게 뭐 멀지는 않잖아요. 싱가포르는 관광으로도 많이 가니까 예, 많이 가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데 UAE나 사우디 같은 데 보면 예. 여기는 중동 국가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막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차도르라고 하나? 막 여자들 얼굴 막 가리고 막 그런 뭐 것도 있어요. 시커먼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예, 거. 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막 왜 제가 옛날에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사우디 같은 데서는 괜히 뭐 쳐다보기만 해도 잘못 쳐다보면 막 경찰한테 끌려가 두들겨 맞고 막 이런다고 이런 얘기를 그런 들어서 사람들도 실제로? 예. 실제로? 그 진짜 실제,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UAE나 이런 데는 약간 아무래도 그나마 이슬람 중에서 좀 개방적인 쪽이고 얼굴을 내놓을 아, 수가 있잖아, 걔네들은. 아, 말레이시아도 얼굴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개량 쪽인 거고 아, 실제 원 오리지널 옛날대로 하는 데는 사우디인 거죠. 메카가 있는 사우디. 사우디. 네, 아, 걔네들은 하루에 5번인가 뭐 7번인가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 양도 밖에서 많네. 기도 양도 네, 많아. 음향이 많고 이제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걔네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뭐 꼭, 양탄자를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에다가 그 요가 매트처럼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이따가 딱 예. 시간이 되면은 뭐 2시 뭐 오전에 새벽에 이제 있고 뭐 1시인가 2시인가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차도 다 멈춰요, 걔네들은. 차 우리, 옆에 차도로에서도 그거 양탄자 같은 거 깔고 바로 기도해요. 진짜, 우리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차 쓸 때는 것처럼 갑자기 쓰러가지고 그 시간 그래서 되면은 양탄자 깔고 거기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도에서도 기도를 하고 차도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을 치거나 이러면은 종교경찰한테 잡혀가요. 무슨 경찰이요? 종교 경찰? 사우디에 종교경찰이 있거든요. 종교경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우디 그 이슬람의 율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찰하는 경찰들이 이제 사복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걔네들은. 사복을 입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옷을 입고 있으면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그게 음, 없으면은 이제 딱 걸리는 순간 이제 그냥 그대로 잡혀가는 거죠. 진짜 그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만약에 사우디나 뭐 두바이 뭐 이런 쪽으로 뭐 관광으로 가실 일은 뭐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갈 수가 있는데 괜히 호기심에 뭐 이렇게 막 쳐다보거나 아니면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차도로 같은 것도 있고 하면 워낙 우리 눈은 신기해 보이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낄낄거리고 만약에 그렇다 실수를 해도 그럼 큰일 나겠네요 그럼 진짜. 잡혀가는 거죠.
사우디 거기 수도가 있잖아요. 걔네들 수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위험하고 리야드 걔네들 그쪽은 좀 위험하고 거기 원체 경찰도 많고 왕족도 많고 이러니까 아, 그거를 잘못하면은 지금은 또 지금 이제 왕자가 이제 바뀌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서열 1인가 2인가 이제 되고 나서는 뭐 여자가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맞아요. 그 일부 얼마 전에 그 봤어. 그 사우디에서 첫 여성 운전자가 배출됐다며 나오더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얼굴도 일부 이제 오픈이 가능하고 아버지의 승인 없이 오픈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와. 일반적으로는 그 집안의 가장이 다 승인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거를 네가 해도 된다 이렇게. 그럼 결제 올려가지고 결제 이제 리짓 당하지 않으면 이제 오케이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하니까 우리 코 아래쪽으로만 코 위쪽까지만 우리가 오픈하자 뭐 이렇게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초에 그런 컨펌이고 뭐가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되는 종파들이 다양하니까 아, 무조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이슬람 안에서도 좀 규율이 센 거가 있고 약간 엄청 그 센 데가 있고. 안에서도 조금 뭔가 유두리가 있는 쪽도 있고 좀 예, 다르네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세수욕장에 가도 여자들이 전부 다 어른들은, 어린애들은 이제 괜찮은데 어른들은 싹 다 가리고 있어요. 몸을. 그 본 것 같아요. 약간 그 이슬람 여인들이 입는 수영복이 있더라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해녀복처럼 예, 전신 다, 수트처럼 그런 걸 입고 있더라고. 다 이제 나일론처럼 이렇게 다 시커먼 걸로 다 가려놓긴 했는데 이게 수영복인 거지. 일반 복보다 좀 얇은 애들인 거지. 아, 물에 젖어도 되는 거. 아니, 처음에 갔을 때는 조금 약간 당황스럽지 않았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을 것 같긴 하지만.